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팬데믹 기간에도 불구하고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오케이. 네, 좀 방송이 주춤했던 점 양해 바라겠고요. 오늘은 핫한 그 토픽 중에서 지금 한류 산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팝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K-팝이었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지금 K-드라마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K-무비는 아시다시피 그 패러사이트 그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 지금 넷플릭스 전 세계 서비스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1위를 차지한다고 지난 October 13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1조 원의 그 수익이 그 기간 동안에 올랐는데요. 지금 실제로 오징어 게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도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입자가 440만 명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컨텐츠가 활성화되면 컨텐츠 공급자 입장에서도 많은 수혜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를 잘 타서 그 K-드라마, K-무비가 계속해서 이런 성장세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BTS나 기생충 같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수만의 그 SM 그런 그 프로모션 회사에서 한류를 알리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정말 그 한류라는 게 뭔지 K-팝이 뭔지 모를 때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그 가수들을 선발을 하고 그렇게 그룹으로 그렇게 그 데뷔를 시켜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하고 있는 여러 그 사업 중에서 버블이라는 하나의 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점을 한 지금 톡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버블이 적자였어요. 그 SM의 어떻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의 그 하나의 적자의 골칫거리로 작용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게 아주 핫한 지금 앱으로 뜨고 있어서 많은 기획사나 그리고 그 뭐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톡이 됐든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모든 공연도 취소가 되고 그리고 이런 팬덤을 활용한 비즈니스들이 약간 주춤을 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이런 팬데믹 기간에 이노베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리가 실제로 공연장에서 그 팬들과 그런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화를 하고 실제로 같은 공간 속에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재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그 버블이라는 앱이 만들어져 있었고 이 버블이라는 앱은 어떻게 보면 이런 비대면으로 그 대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보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수들을 현장에는 안 가도 직접 네, 만날 수 있는 것 직접 같은 채팅을 하고 그런 가상 현실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공간을. 질문을 하면 내가 1대1로 대화하듯이 거기에 대한 그럼. 답변을 받고 이런 앱이 지금 너무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에 맞게 지금 많은 업체들이 뭐 예를 들면 빅히트, BTS의 소속사 빅히트 거기서 지금 또 위버스라는 앱을 만들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경쟁사로 등단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어떤 그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 그리고 하물며 그 게임 업체인 NC소프트들도 이런 사들도 다 어떤 그런 한류를 활용한 그리고 이제 한류 K-팝이 됐던 K-드라마 뭐 무비가 됐던 이런 한류를 활용해서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떤 이제 그 많은 트래픽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하나의 트렌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비즈니스를 향후에 어떤 기획을 하실 때 특히 이제 미국에 오신 분들이나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특히 그러면 이런 어떤 K-웨이브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트렌드를 많이 읽으셔야 되고 특히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특히 이제 한류의 연예인들을 활용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IP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뭐 그 가수가 됐던 아니면 어떤 뭐 드라마가 됐으면 그 컨텐츠에 관련된 IP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이 컨텐츠를 이런 IP를 확보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어필리에이트된 마케팅에 대한 관련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한미 FTA가 그 체결될 당시에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어요. 미국 영화가 한국 영화를 점령을 할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미국 시장에 한국 영화가 점령을 하는 그런 그 반대 모습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K-팝이 한류의 이제 가장 하나의 그 선두 선두 주자. 역할을 했다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지금 K 드라마, K 무비가 이렇게 등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식주는 뭐 인간이 공존하는 이상 계속 꾸준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푸드도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먹고 즐기고 입고 그리고 듣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 그래서 이런 그 K-웨이브 관련된 한류와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저도 이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커머스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진행이 돼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나 이런 부분도 넷플릭스라는 어떤 그런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이 플랫폼, 디지털 컨텐츠를 컨텐츠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통 산업과 어떤 컨텐츠 산업과 결국 플랫폼이라는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플랫폼이 접목이 됐을 때 어떤 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신다고 다들 보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컨텐츠 개발이나 플랫폼 개발이나 뭐 앱을 개발하는 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에서 그 포커싱을 잡으셔야 될 거는 그 우리가 과연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IP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지적 재산, 이 모든 컨텐츠들이 다 지적 재산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일단 보시고요. 그게 결국 컴퍼니의 에셋이잖아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마켓을 오픈했을 때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게 결국은 고객의 입장이 될 수 있고, 뭐 바이어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커뮤니티 안에서 또 이런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 메타버스라는 그런 트렌드에 맞물려서 지금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메타라는 거는 이제 뭐 그 이상 초월이라는 그 그리스 용어고, 그 버스는 그 유니버스를 이렇게 총칭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비단 주식 관련된 것도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이 굉장히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뭐 10년 전부터 뭐 VR, 버추얼 리얼리티, 그리고 AR, 뭐 증강현실, 지금은 이제 그 라이브 러깅이라고 모든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한 그 우리의 경험이나 뭐 보고 듣고 먹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우리의 경험들이. 이런 거를 모두 접목을 해서 그 디지털 안에서 이런 초현실 안에서 모든 것이 지금 재화의 거래도 일어나고 있고 비즈니스도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각각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한테 베네핏을 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 관련해서 한류 비즈니스 관련해서 특히 미국은 그 디지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 세계의 1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컨텐츠가 있는데 이걸 미국에 어떻게 런칭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럼 오늘은 한류에 관련해서 그 얘기를 짚어봤는데요. 혹시 한류 산업과 관련된 그 트렌드를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